한국 무기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성비와 생산 속도입니다. 한국 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K2 흑표전차는 동급에 비해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지만 성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공업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무기 생산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빠릅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이 모두 운용되고 있어 생산 라인을 3교대로 돌리면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있죠. 유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 지원하지 않은 국가 모두 군사력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군비 증강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요.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나토 30개 회원국 중 9개국만이 GDP의 2%를 국방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었는데요. 추가로 19개국이 2024년까지 2%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독일은 132조 원의 국방자금 조달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국방비 지출 국가가 된 거죠. 영국은 2%에서 2.5%로 확대할 방안을 모색 중이고 폴란드는 2023년 3%, 루마니아 2.5%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2022년 GDP 대비 2.8%의 국방비를 지출하는데요. 미국 3.7%, 이스라엘 5.6%에 비하면 분단 국가임에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유럽의 군비 증가 혜택은 대부분 유럽, 미국, 이스라엘에 돌아갔지만 냉전 이후 생산 라인을 닫은 곳이 대부분이라 단기간에 무기를 인도해 줄 곳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군사력을 높이려는 국가 중 일부는 단기간에 무기를 제공해 줄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무기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나라는 한국,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폴란드가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소식에 방산업계와 국민들은 축제 분위기인데요. 일부에서는 폴란드가 그 정도 규모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제력은 그리 약하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중앙 유럽의 경제 강국이고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명목 GDP 6위, 인구 5위로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35년까지 151조 원을 투입해 군을 현대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는 국토의 대부분이 300m 이하로 평탄하고 완만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사시 러시아군을 허허벌판에서 정면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육군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따라서 현대화 자금의 대부분을 육군이 소비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독일의 전차와 자주포를 운용했지만 현대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장비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M1A2 250대를 2022에서 2026년 인도받기로 계약했으며 중고 에이브람스 전차 116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중고 에이브람스 전차는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소련 전차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운송비와 예비 부품비만 받는 좋은 조건입니다. 한국은 K2 흑표 980대, K9 648대, FA 5048대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폴란드가 노이로제에 걸린 듯이 군비를 증가하는 것에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폴란드의 역사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의해 나라가 5번 찢겼고 40년 넘게 위성국 신세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팽창하면 언제나 충돌하는 나라가 폴란드였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폴란드 동부는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칼리닝그라드, 벨라투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버티지 못한다면 동쪽 전선의 대부분은 러시아와 맞닿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은 폴란드 차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국방부가 우크라이나는 스스로의 자유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자유를 위해서도 싸우고 있다고 할 정도로 위기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준 전시 상태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본 폴란드는 자국의 군사력을 2035년까지 2배 규모로 증강시키고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할 예정인데요. 폴란드가 러시아의 침공을 얼마나 심각한 안보 위기로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단기적인 완제품 수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라이선스 생산, 기술 이전을 통해 자주 국방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전차 800대, 자주포 600문을 면허 생산 방식으로 현지 생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K9은 자주포뿐만 아니라 K10 탄야군 반장갑차, K11 사격 지휘장갑차까지 구매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죠. 2024년부터 인도하는 K9은 최신 업그레이드 모델인 K9A2로 알려져 있습니다. K9A2는 2021년 개발 완료했는데요. 포탄과 장약이 자동으로 장전되고 분당 9발 발사가 가능하며 2에서 3명만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K9 자주포 차체에 영국 포탑을 올린 AHS 크라프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받아 폴란드 현지에서 K9 자주포의 차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도입과 현지 생산을 통해 총 120대의 차체를 올해까지 생산하는데요. 크라프를 우크라이나에 18문을 넘겨주었으며 7월 28일 추가 60문을 판매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폴란드가 보유한 크라프를 거의 대부분 판매한 것인데요. 현재 생산량으로 폴란드가 쓸 물량도 겨우 채우는데 공여 판매한 물량까지 채우려면 한 세월이 걸리죠. 그리고 영국 포탑이 사실상 단종된 상태라 앞으로는 K9만 생산할 예정입니다. K9이 폴란드의 주력 자주포가 되어 러시아의 침공을 막게 되는 거죠. 폴란드가 공유한 18문의 크라프 자주포가 러시아군의 진군을 막은 것을 보면 확실한 전쟁 억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T-50을 기반으로 TA-50과 FA-50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인 T-50은 군용기를 조종하기 위한 비행사를 양성하는 기종입니다. TA-50은 전술입문기 또는 전환훈련기로 불리는데요. 전술입문기는 훈련기를 이수한 조종사가 실전에 배치되기 전 임무수행 훈련을 위한 전술훈련기입니다. 무장을 장착해 실제와 같은 훈련을 하는 거죠. 따라서 기관총, 레이더,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합니다. FA-50은 경공격기, 경전투기인데요. TA-50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 체프 등을 장착해 생존성을 높이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FA-50은 블록 10, 블록 20으로 개량된 버전을 개발 중인데요. 폴란드는 블록 20을 납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블록 20은 중장거리 미사일 AIM-120 인티를 한 버전인데요. 폴란드에서 블록 20 개량을 요구했기 때문에 인티 비용과 개발비를 폴란드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FA-50에 중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는데요. 중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탑재하지 않으면 시계 외 교전 능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레이더로 적을 발견해도 공격할 수단이 없었죠. 중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AIM-120을 인티하는데 로키드 마틴에서 300억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F-21을 개발하는 한국 입장에서 구태여 비싼 인티비를 내고 장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덕분에 AIM-120 인티비가 절약된 거죠. 한국은 수출도 하고 개량도 하고 일거양득입니다. 블록 20에 AIM-120이 장착되면 시계 외 교전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전투력은 경전투기가 아닌 전투기 수준이 되는 것이죠. 내년까지 인도되는 FA-50 12대는 기존 FA-50을 인도하고 차후 개량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인도되는 36대는 완전한 블록 2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M-120은 사거리 60에서 180km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초기형인 60km를 도입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FA-50 레이더는 100에서 150km까지 탐지 가능한데요. 사거리가 더 긴 버전의 도입도 가능해 보입니다. 2026년부터 폴란드에서 K9과 K2를 생산하는데요. 폴란드 상황에 맞게 개량된 자주포와 전차를 생산합니다. 따라서 EU 군사 체계를 따른 무기가 생산되는데요. 유럽의 한국산 무기의 수출이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또한 실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는 수출 잘 되는 것 아시죠? 대량 생산은 생산 단가 하락과 유지, 보수 비용을 감소시키는데요. 가격 하락으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폴란드는 천무, 천궁, 레드백,
KF-21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양한 한국 무기들이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기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후속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기 가격 이상의 유지 보수비가 발생하는데요. 단기적인 시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점으로 유럽의 시장을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품 3종이 판매되었지만 앞으로 다양한 한국의 무기가 세계로 수출되기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